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간관계가 20배 편해졌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망칩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중에 유독 관계가 꼬이는 사람. 논리적이고 조리 있고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 주변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창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분명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 표정이 굳어버린 순간, 틀린 말은 안 했는데 공기가 싸해지는 그 느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구조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말의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대부분 내용을 고민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논리가 맞나? 근거가 충분한가? 그런데 관계를 결정짓는 건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얀 도자기에 정갈하게 담긴 음식은 기대감을 줍니다. 같은 음식이 금간 플라스틱 접시에 놓이면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음식은 같습니다. 그릇이 다를 뿐입니다. 말도 이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 말이 담긴 그릇이 거칠면 상대는 내용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에 신경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UCLA 연구팀은 사람이 사회적 거절을 경험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을 f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전방대상 비질, 바로 그 영역이 사회적 거절에도 똑같이 켜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강 그릇에 담긴 말은 맞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릇의 구조 문제입니다. 이 말 오늘 영상 내내 기억하세요.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의 말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관계를 손상시키는 반응이 6가지로 수렴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6가지가 전부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릇에 금을 내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릅니다. 첫 번째 금 판단. 누군가 실수했을 때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이 순간 우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치 오류가 있어. 이 보고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 문장에는 네, 수정하겠습니다가 나오고 뒤 문장에는 방어벽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릇을 매끄럽게 만들지만 판단은 첫 번째 금을 냅니다. 두 번째 금 비난. 너는 항상 그래. 맨날 이러잖아.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묶어서 낙인을 찍게 됩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금 강요. 그냥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 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상대에게는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도착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거 같이 한번 볼까? 로 바꾸면 상대는 요구가 아니라 초대로 받아들입니다. 요구와 초대 사이의 거리는 말투 하나인데 상대의 심리적 수용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네 번째 금 비교. 왜 너는 누구처럼 못하니? 이 말을 들어본 적 있다면 그때 느꼈던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반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상대에게 일어나는 건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자기 축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무효화, 이모셔널 인밸리데이션라고 부릅니다. 감정 무효화가 반복되면 사람은 그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금 당연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이 한마디가 잔인한 이유는 상대가 들인 노력을 제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1시간을 들여 정리한 일에 당연하다는 한마디가 붙는 순간 그 1시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반복되면 그릇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부터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 합류. 이건 착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그때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나도 요즘 미쳐. 우리 팀장이 말이야.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걸 대화 납치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친구가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이 6가지의 무서운 진짜 이유는 전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짚어주려는 마음, 고쳐주려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의도는 전부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금강 그릇에 담겨 나가고 있다는 걸 정작 말하는 사람만 모릅니다. CHAPTR 3 내가
만든 자동 반응 팝콘 브레인의 함정. 왜 우리는 이 금을 내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걸까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 빠른 전환, 끊임없는 알림에 길들여진 뇌는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팝콘처럼 튀는 자극에만 반응하는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느린 이야기, 미세한 표정 변화, 말끝에 실린 감정의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신경과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감정 처리 기관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자신의 감정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0.2초 안에 반응합니다. 이걸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 반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쾌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집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관계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상호작용 1번의 영향을 지우려면 긍정적 상호작용이 5번 필요합니다. 10번 잘해도 2번의 금간말이 관계 전체의 온도를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릇에 금이 가는 패턴을 알았습니다. 이제 고치는 방법입니다. 딱 3가지만 바꾸면 같은 문장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주어를 바꾸세요. 너 때문에 힘들어. 이 문장의 주어는 너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이런 상황이 좀 힘들어. 주어가 나로 옮겨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나 전달법 I-메서지라고 부릅니다. 같은 감정을 전달하지만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책임을 내가 가져가면 상대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로소 내 말을 들을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뇌는 부정어를 처리할 때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행동을 떠올린 다음 그걸 부정해야 합니다. 긍정형은 바로 대안으로 향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고 상대가 행동으로 옮기기도 훨씬 쉽습니다. 스탠퍼드 신경과학 연구팀은 이 차이가 전전두엽 활성화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fMRI로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요구를 초대로 바꾸세요. 이거 해줘.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같이 해볼까? 명령이 초대가 됩니다. 상대는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만들고 심리적 저항을 낮춥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상대의 그릇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지식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고치는 데는 새로운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입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강연에서 강연자가 27분 3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청중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조언하지 않았는데, 단지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쌓아둔 감정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듣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상대의 감정이 도착할 공간을 비워두는 일. UCLA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 박사의 연구는 이를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누군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줄 때 편도체의 활성화가 즉각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걸 감정 명명 효과 어펙트 레이벌링이라고 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실제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75년 성인 발달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소는 재산도 명예도 지능도 아닙니다. 관계의 질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은 얼마나 깊이 이해받는다고 느끼는가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말했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거대한 희생이나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관심의 신호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을 전부 익혔다고 해서 끝일까요? 같은 기술을 써도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에 닿고 어떤 사람의 말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릇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읽습니다. 눈을 보지 않고 건네는 괜찮아? 는 형식입니다. 눈을 보면서 짧은 침묵 뒤에 건네는 한마디는 진심입니다. 형태가 아무리 완벽해도 빈 그릇은 들면 합니다.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심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안부로 증명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프로젝트 잘 되어가고 계세요? 이 한마디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한 조직에서 실험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동료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잘했어 같은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이런 문장입니다. 아까 회의에서 내가 정리해준 자료 덕분에 내가 발표하기 편했어. 일주일 뒤 팀 내 갈등 보고가 줄었습니다. 한 달 뒤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바뀐 건 업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그릇이 달라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하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 뭐야? 아내도 매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차려놨어. 20년 동안 이 두 문장이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싸운 적도 없지만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릇이 깨진 게 아니라 그릇 자체가 굳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한마디를 바꿨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있었던 일, 요즘 무릎이 좀 아픈 것, 다음 주에 뭘 먹고 싶은지. 대단한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 같이 먹으니까 좋다. 20년 동안 매일 같이 먹었던 밥입니다. 달라진 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담은 그릇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30초만 아무 말 없이 들으세요. 조언하지 않고 내 경험을 꺼내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리고 이 말 하나만 하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행동심리학자 BJ 포그 박사는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신경가소성 연구도 같은 말을 합니다. 뇌는 평생 바뀝니다. 단 한 번에 하나씩만 바뀝니다. 작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작아야 됩니다. 작은 말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써보세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릇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금이 가는 패턴을 알아채세요.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합류. 전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지만 전부 그릇에 금을 냅니다. 두 번째, 그릇을 비우고 듣는 법을 배우세요. 주어를 바꾸고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고 요구를 초대로 바꾸세요. 세 번째, 진심을 담으세요. 기술은 진심을 전달하는 그릇이지 진심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네보세요. 어제 이야기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그릇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배운 6가지 금 중에 내가 가장 자주 내는 금은 어떤 건가요? 1번 나도 모르게 조언이나 해결책부터 꺼낸다. 2번 비교하거나 당연시하는 말을 자주 쓴다. 3번 사실 듣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렵다.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늘 배운 이 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써보실 건가요?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오늘 퇴근길에 만나는 누군가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